네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정부 경제 감각 실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이 사야 할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었고,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는 폰지 사기다라는 다소 좀 과한 표현을 네네.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만장자 출신 강요들의 발언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사실 그러니까 모두 대부분 다 이제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억만장자입니다. 말이 억만장자가 아니라 정말 상위 0.1% 이상의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하워드 루트니 상무장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장모님은 당연히 안 받아도 되겠죠. 억만장자니까. 그리고 엘버 로스 전 상무장관은 그 연방 정부가 이제 셧다운된 기간이 있습니다. 요 일하는 정부에게 대출 받으면 되지 않느냐. 당신들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쟁 기간 동안 밥이 없어서 이제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쌀이 없는데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니까 이런 식의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리 커틀러 전 경제위원장은 셧다운 기간 중에 무급을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약간 이게 정말로 이제 어불성설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현실 공감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감각이 정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로 이제 그 공감계리나 단순히 어쨌든 무지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병목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이러는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현실의 어떤 격리란 얘기가 좀 일어난 것 같아서, 한 번도 병원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거나 월세를 내기 위해서 뭐 투잡을 뛰는 이런 것들의 어떤 미국의 일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정책,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으로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동떨어진 정부가 되는 거여서 경제 격차가 정보 격차, 감각 격차, 그러다가 감정 격차로 이제 확장이 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리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감각과 특권 무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운이나 구조나 내 능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삼류에 가 있는데 그게 실력으로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삼류에 가 있는 건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을 덜했거나 어리석거나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왜곡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모님은 연금을 안 받아도 돼요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 같아요. 본인 주변의 세상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망강의 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정치적 구조의 왜곡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의 대표성 상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정치에서 어쨌든 실제 정책 결정은 극우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고액 기부자라든가 로비 집단이 영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이나 노령층이라든가 고령층 대표성이 약화되고, 이들은 삶의 정책의 뒤로 이제 밀려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의 어쨌든 그 많은 정치 기반은 이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적 공감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또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일에만 소환되는 데이터로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중심에서 이제 자본 중심으로 내면화가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부분의 시장의 신념에 강한 것들이 매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감 괴리는 사실은 부의 어떤 권력이 집중화가 되고 현실로 이제 단절이 되고, 그다음에 왜곡된 신념이 이제 체계가 되면서 제도적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된 산물이 되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국민들과 좀 괴리가 벌어지게 된 강요들은 단절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이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향후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이게 이제 공감 결핍이 약간 치명적인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정책은 예산 배분이라든가 세율 조정이라든가 규제 설계처럼 수치로 법률로 사실은 포장돼 있지만, 그 결과는 사람의 삶이라든가 우리가 존엄성과 이제 직접 연결됩니다.
공감이 없으면 정책은 사실상 이제 생존이 아니라 효율성, 평등이 아니라 수익률만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그 결과 이제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고통은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지금 정부가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감은 사실상 이제 사회적 신뢰가 필수 요소인데 지금 정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없는 정치는 결국 이제 시민의 수능이나 냉소나 회피로 분노를 만들고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감 결핍은 결국 구조적 배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지가 이제 낭비, 공공의료, 사회주의, 어쨌든 실업 대책이 게으른 자의 보상이라는 당론화로 정당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라든가 연방 섭다운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구조인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비 정책이라든가 사회보장 발언 이런 것들, 연금이 폰지 사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고령층의 공포 확대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일론 머스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설계의 문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없는 정치는 어쨌든 효율적인 착지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 없는 정치는 사람의 어쨌든 민주주의 공감이 있는 정치여야만이 사람이 되는 중심이 어쨌든 민주주의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공감 없는 정치는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정가의 경고음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